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한국은 7, 8월이 가장 더운 날인데 싱가포르는 5, 6월이 가장 덥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도 5월 말에 해서 6월 말까지 하거든요. 5월달 남은 기간 몇 주 동안 무더위가 계속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더위와 관련된 건강상 위험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습진과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신체가 주변 대기로 열을 잃기가 더 어려워져서요. 그래서 코 체온이 상승해서 열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땀이 덜 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체내열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더위 관련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하고요. 다른 위험 그룹에는 비만인 사람들,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 환자, 과음한 사람들, 그리고 현지 날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격렬한 운동 등은 피하고요. 야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자주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요즘 닭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매달 360만 마리의 닭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작년에 닭고기 수입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을 했대요. 싱가포르 식품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소비량이 36kg으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육류가 바로 닭고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수입업자들은 다른 곳에서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부 닭 판매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미 생닭들은 다 팔렸고요. 페어프라이스는 4개월어치 냉동닭이 있다며 당장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냉동닭의 개수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닭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식재료도 가격이 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것을 수입하는 싱가포르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식용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6월 1일까지 페어프라이스에서 식용유 가격을 1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4월에 싱가포르의 인플레이션이 201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숙박비와 개인 운송비를 제외한 다른 상승률이 3월은 2.9%에서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3.3%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6월부터는 4%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은 5월의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택시비나 아니면 고잭이나 그랩 같은 가격들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전기세랑 가스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 대비 17.8% 올랐는데 4월부터는 19.7% 올랐습니다. 요즘 멍키박스 얘기가 많은데요. 지난 2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났죠. 보통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멍키박스가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멍키박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이 멍키박스에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멍키박스에 걸릴 것 같으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전염이 잘 안 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감염자가 조기에 발견돼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가 된다면 멍키박스 퍼지는 거 막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멍키박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천연두 백신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멍키박스 때문에 천연두 백신을 추가로 줘야 되는지 이런 논의는 아직 없고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은 조기 탐지, 진단, 격리, 접촉 추정 및 격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했던 그거를 하면은 멍키박스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요, 싱가포르 선수가 최초로 금메달을 땄는데요. 바로 65세 이상의 여성 부분에 나가신 린다 수녀님께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43년 전에 수녀님이 되셨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하셨대요. 무술과 종교 생활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5단 검은띠 수녀님께서는 품새는 예술이고 나에게는 춤과 같다. 폭력적이지 않으며 세계 태권도의 모토는 승리보다 평화가 더 소중하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성 프란치스코는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태권도가 어떤 교회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서 일반 사람들한테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그리고 태권도를 평생의 열정으로 수녀님께서는 묘사하고 계신데요. 싱포스트를 사칭하는 곳에서 메일이 또 왔습니다. 쉬핑 코스가 지불되지 않아서 발송을 못했다면서 13불 80을 지불하라고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는 걸 걸어놨어요. 13불 8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클릭해서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카드 정보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메일 받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투어리즘 보드가 싱가포르 홍보 비디오 영상을 최근 방출했는데요. 멀라이언과 함께 아기상어, 핑크퐁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기상어, 핑크퐁 다 대한민국 브랜드 맞죠?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